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던 기사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월세 상승 기사를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월세가 왜 상승하는지 있잖아요. 월세가 왜 상승하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 지금은 집 사면 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또는 초보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니까 차라리 월세 사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월세 상승 기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최근 몇 주도 아니죠. 일주일 동안 여기 색깔이 바뀐 게 없죠? 보게 되면 갑자기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일단은 집주인들은요, 전세로 집을 돌리고 있는데 안 팔리죠? 안 나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월세가 조금 더 전세자금 대출보다 월세가 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서 월세가 품귀가 되기도 하고, 월세만 찾는다는 기사가 나오고, 고액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 역대 최대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아마도 이건 소형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형 아파트일 거예요. 자, 그럼 소형 아파트가 월세가 100만 원이다. 여러분들이 과연 시간이 지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월세가 과연 얼마 정도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요, 아까 제가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무슨 규제 완화 같은 대책이 나왔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고 그것들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게 더 유리하게 됐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처가 바뀌고 월세 상승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월세 상승이 나타난다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월세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시장 환경 때문이에요. 전세자금 대출 7%, 8%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월세를 받자. 월세를 하는 게 낫겠다. 자, 그러면 월세를 하는 게 맞는데 고액 월세가 인기가 된다? 그러면서 100만 원 이상 거래량이 역대 최대다? 자, 그런데 과연 이거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세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얼마 정도 그가 적당하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는 월세 상승이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월세도 어느 정도의 상황이 닥치게 될 겁니다.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 못 사겠다라고 해서 주춤하는 상황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월세도 상승이 이렇게 되게 된다면 주춤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전세 가기가 쉽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높죠? 근데 제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리 상승이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왜? 일단 한국은행에도 3.5%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0.5이니까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예전처럼 막 올라갈 때와 다르게 올라가는 게 상방이 조금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전세 자금 대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상방이 보일 거고요. 그럼 월세라는 것들이 올라가면서 바뀌게 되면 전세로 움직이기가 될 거고요. 전세가 움직이게 되게 되면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그거는 너무 먼 미래이니까 이 상황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시장 환경의 첫 번째 포인트가 월세 상승이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가 월세 상승인데 지금 월세 상승 기사가 이번 주 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전세 가격,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상승이 멈춤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다시 전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상황이면 다시 매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바로 다음번에 투자처를 얘기하거나 바로 다음번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상당수가 방향성이 항상 많이 맞아왔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어떤 기사가 나오게 되면 하나를 보고 그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와 유사한 또는 엮일 수 있는 또 다른 기사를 보고 그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음 투자처를 찾는다는 거죠. 월세 상승 기사는 분명한 거는 1차적으로 오피스텔로 가고요. 그 다음에 상가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왜?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금리가 높아도 대출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단기적으로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수익형 투자 물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가격대가 소형 아파트 중에서 월세 싼 것들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과정 이후에는 전세 가격의 움직임, 그 다음에 매매 가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러브 지니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5년 이상 하락한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래저래 고민입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 책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락한다는 얘기에 천착한다는 얘기는 그거에 갖고 빠진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투자 방법을 찾아내지 않겠다,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투자처를 바꾼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러냐? 침체장에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형 투자가 유행한다, 경매가 유행한다, 기타 전세 갭 투자가 유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지 마시고 분위기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열심히 투자처를 바꾸고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 부분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현재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이사 거래 중 신축 아파트 거래 비중이 9%에 불과하다고 그러고요. 거래 절벽 속에서 6억 이하 아파트만 인기가 있다. 그나마 그것만 거래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30 돈 많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이 4분의 1로 연끌했던 사람이 4분의 1로 줄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10km 차인데 4억이 싸다. 여기 검단을 의미하는 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을 탈출해 간다. 즉 침체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실거주할 곳, 투자할 곳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있었던 기사에서는 월세가 올라간다. 주로 지금 여러분들 다 강남 월세, 오피스 월세 보고 있죠? 여기들이 올라가면 점점 움직이고 있으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옆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싼 돈 주고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난장 후반부에 소형 아파트가 유행을 한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 소형 아파트가 유행할 겁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많은 분들이 지금 시대 상황에 맞춰서 또는 지금 나의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패턴을 보게 되면 월세 가격이 올라서 그것마저도 너무 힘들어지게 되면 밀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서 떨어지고는 있지만 생각외로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 결국 가격이 싼 곳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패턴이 지금 신문기사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사이먼 리님이 전세보다는 금매로 가지 않을까요? 무주택자들은 디딤돌 등 전세 대출보다 금리가 더 싸서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지류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일단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LTV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전세보다는 금매로 가겠죠. 이런 환경들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보여지니까. 뚠뚠님, 사실 이 질문 있잖아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하나를 선택하게 저를 입지를 좁혀 놓으시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투자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입지를 좁혀 놓으셔서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두리뭉술을 할지 몰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식으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거주로 딱 한 채만 산다고 한다면 서울 성북구 정릉구축 5구, 세종시 준신축 84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실거주 맞으십니까? 서울과 세종이 옆에 동네도 아니고 실거주라면서 두 개를 한다? 실거주라고 말씀하시지만 약간은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목적이라는 거는 투자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거주라면 지역을 이렇게 벌려놓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조금 좀 틀릴 수 있겠다, 틀어졌겠다, 또는 다른 목적이나 다른 생각이 좀 있으실 수 있겠다라기 때문에 정답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저는 실거주 딱 한 채로 산다고 한다면 뚠뚠님이 살고 계신 곳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자, 침체장 때의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 같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저도 침체장 상황을 더 많이 설명을 좀 드리게 되는데 요즘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쪽을 궁금해 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침체장이 되면 말 그대로 침체장. 당연히 집값이 안 올라갑니다. 그렇죠? 집값이 안 올라가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지금 상승장에 여러분들이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다르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또는 투자로 뭐 경매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현저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가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의욕이 떨어져서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
먼 데는 분석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주변은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을 보면서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실수요자들만 움직이는 시장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그 동네에서 어디 쪽에 더 선호하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북구와 세종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되기가 참 어렵죠. 이거는 시험 치는 사람이나 맞힐 수 있는 정도 수준일 것 같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비교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유사 대상을 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유사 대상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거는 틀리겠다는 얘기랑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신점 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거주로 딱 한 채만 산다고 하면서 두 개를 정하셨지만 정해놓은 이 기준이 조금 틀리다. 조금 말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처에서 찾아라. 근처에서 실수요자들이 또는 뭐 이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신혼부부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하는 게 뭐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결국에는 오르게 돼 있거나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거나 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투자 수익을 나중에 확정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침체장에 관련된 부분들 그때 시장 분위기를 너무 몰라서 가끔 보면은 이제 상승장의 분위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가 또 자료를 찾고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 또는 강의든 뭐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침체에 관련된 부분 때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좀 두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오래전부터 과거에 특히 이제 2008년부터 2014년 이전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제가 좀 더 많이 알겠죠. 이제 그런 때 분위기가 어떻게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침체장이나 이런 흐름 때는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이런 투자가 굉장히 유행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질문 속에서 제가 느낀 감정이 와, 지금까지도 상승장에 급등하던 시절의 투자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 요게 조금 아닌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람들 투자는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주 간과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